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외국 기업이 부산에 3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뉴스를 첫 번째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부산시가 해당 지역을 생태환경지역으로 만들겠다며 공장 건립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경제 리더를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노동부 울산지청 이태희 지청장을 만나 국내 노동운동의 메카인 울산 지역의 올해 노사관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79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직된 행정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이 3억 달러를 부산에 투자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투자 유치가 예정된 지역을 부산시가 확정되지도 않은 습지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며 사실상 허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겉으로는 기업 유치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규제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복림동 일명 둔치도입니다. 부산 제주연료공업 협동조합은 이 일대 18만여 제곱미터의 대규모 태양광 부품 제조 공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조합 측은 소닉스 재팬과 지난해 12월 말 3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소닉스 재팬은 세계적인 태양전지 생산 기업으로 이곳에다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및 모듈 제조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앞서 소닉스 재팬은 이번 투자를 위해 지난해 3월에는 지식경제부에 5억 5천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 계획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소닉스 재팬이 이곳에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뛰어난 입지 조건 때문입니다. 부산 강서 지역은 국제 물류도시로 조성이 추진 중인데다 경기도 등 다른 후보지보다 물류면에서 훨씬 유리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 소닉스 재팬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그걸 추진을 하면은 저희는 입주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했어요. 하지만 소닉스 재팬의 이번 투자는 부산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산업시설 용도 지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제주연료공업 협동조합이 소닉스 재팬과 합작 솔라셀 공장을 짓기로 추진 중인 부지는 당초 조합이 지난 97년도에 부산시와의 합의를 통해 연탄 연료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던 지역입니다. 조합 측은 이후 연탄 산업이 사용화됨에 따라 적정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소닉스 재팬과의 합작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시는 그러나 조합 측이 당초 목적대로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 데다 향후 이 지역을 철새를 위한 습지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산업단지 등의 용도 지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시가 규제보다는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연료 쪽에서도 조금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틀어버리면 어떡하냐. 예? 그런 부분도 있죠.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의아해하는 이 같은 규제에 대해 부산시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 현상 공모의 작품들이 최종 14개가 들어왔는데 한 개 작품을 빼고는 전부 다 똑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 개념이. 생태 친환경, 생태 공원적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공모사항이 그래 들어있대, 그죠? 예. 그래서 그 공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스터 플랜. 대규모 외자 유치가 예정된 지역을 부산시에서 돌연 습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그 같은 계획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밝힌 습지 조성 계획은 강서 국제 물류도시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체 마스터 플랜의 의견 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산업 용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된 소닉스 재팬의 우수한 기술력과 투자 자금에 대해서 그대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에 걸맞는 세계 초일류 기업의 부산 유치가 무산될 우려가 높아지자 상당수 시민들도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겉으로만 외자 유치를 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에 집착하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노동부 울산지청 이태희 지청장을 모셨습니다. 국내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지역의 올 노사관계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빵을 팔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기업. 사회적 기업 덕분에 세상이 더 따뜻해집니다. 노동계획 이른바 춘투가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울산 지역 노사관계의 향방이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올 노사관계의 화두는 무엇이며 또 전망은 어떻게 나오는지 지청장님께 자세한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청장님, 올해 향후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금년도 울산 지역 노사관계 화두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지청으로서는 금년도가 울산 지역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의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이제 혼재하고 있는데요. 기회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지난해 현대차의 무분규에 이은 양보교섭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위험 요인으로는 금년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임금 인상 요인, 그리고 이제 타임오프 제도 시행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보면은 기회 요인이 위험 요인보다는 클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간 제가 만나본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근의 노사관계 분위기가, 현장의 노사관계 분위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도 이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 제도가 이게 법제화됐는데요. 타임오프 제 시행과 관련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란 무엇인지 지청장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원이 노사 공동의 이익 정진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때는 그 활동 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시간과 인원은 법규가 정한 한도와 절차,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사 공동의 이익과 무관한 노조 전임자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까지 급여를 지급해온 그간의 그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대형 사업장들이 밀집된 울산 지역의 기업들은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지, 또 타임오프제 문제로 올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청장께서 보시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7월 1일부터 시행될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원 규모가 커질수록 면제받는 근로시간 한도는 줄어들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15,000명 이상의 초대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전임자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타임오프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많은 전임자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 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맞춰서 그 전임자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개별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와 관련된 이제 일부 혼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청에서는 개정 노조법과 그리고 이제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이 타임오프 제도가 적용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6월 3일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제도 시행과 관련된 매뉴얼 내용이 차질 없이 일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사업장 노사를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 매뉴얼에서 담지 못한 그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하튼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혼란과 이제 갈등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 타임오프 제도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큰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그 노사 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 울산 예인선 노조 파업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향후 협상 전망은 어떠한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청장님, 전문가로서 향후 협상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금년 초에 걸쳐서 울산 예선업계에서 182일간이라는 장기 분규를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도 정상적인 조업하에 임단협 교섭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지난해 6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로 현재까지 32차례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교섭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초과 근로수당 산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얽혀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저희들이 이제 이 울산 예선업계 노사관계를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지난해와 같은 이제 대형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 장기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이제 파업은 사실상 지금 동력도 떨어져 있고 노사 모두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사 각자가 그 파업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타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노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도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 좋은 결과가 기대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예선 선언의 법상 지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선언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갈등이라든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노사관계 전체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노사협상을 전망이나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현대차 노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또 향후 협상 전망은 어떤지 노동부의 견해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청장님,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6월 14일부터 현대차의 금년도 임금 교섭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13만 730원 임금 인상 외에도 근무 형태 변경이라든지 각종 수당 체계 개선 등의 이제 사항들을 교섭 안에 이제 포함을 시켜두고 있습니다. 교섭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도 이제 무분기로 교섭을 타결되었고 또 금년에도 이러한 분위기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 문제가 이제 교섭 문제가 타결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현장에서 지금 현재의 노조 집행부가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노선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 스스로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달에 금속 노조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서 이제 파업 찬반 투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찬성률이 38%에 불과했던 점도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사 문제와 근로감독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청장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7월 5일부터
우리 부의 명칭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고용 문제가 우리 부의 모든 정책 제도의 이제 중심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노사관계 문제도 고용 친화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 일자리의 이제 유지 창출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이제 해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필요한 이제 조치들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용 없는 이 성장의 시대에는 사회적 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적 기업이 고용정책의 유력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2012년까지 현재 300여 개인 사회적 기업을 1000여 개로 이제 확대를 하고 관련된 일자리도 5만여 개 정도 좀 창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은 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참여와 지원도 이제 절실합니다. 대기업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에도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울산 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들이 이제 밀집해 있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저희 노동지청에서는 울산시와 공동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기업과 울산시 저희 노동지청이 연계된 그야말로 협력적 네트워킹을 구축을 해서 울산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 울산지청의 수장으로서 향후 포부 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간 울산 지역의 경우에 노동운동 진흥지라는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들을 하나둘 이제 연결시키고 또 이제 모아 나간다라면은 울산이 노동운동의 진원지가 아닌 노사상생협력의 진원지로 위상을 바꿔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러한 어떤 위상이 재정립되는데 제 이제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선진화가 일자리 유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델이 울산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동부 울산지청 이태희 지청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본 파워인TV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